자, 통합과학 벌써 14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헬륨을 가지고 장난을 쳤었죠. 헬륨은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하늘로 계속 올라갔었죠. 그것을 선생님이 일회용 스포이드랑 무게를 맞춰가지고 중간에 떠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실패를 한 감이 있긴 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했었냐면 헬륨이 왜 안정적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장난친 게 있었죠. 그것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자, 이 캐릭터 이 빈칸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 캐릭터는 총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부분, 그리고 몸통 부분, 그리고 이제 손가락 부분 이렇게 있어요. 자, 각자 어떤 걸 뜻하냐면 머리카락은 원자과 전자 개수를 뜻합니다. 뭐 정확히는 원자과 전자가 아닌데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예요. 얘는 이제 16번이기 때문에 2 더하기 8 더하기 6, 즉 6개의 머리카락이 있어야 돼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이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도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16번이니까 6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은 여러분이 잘 보면 알겠지만 이제 계속 하나씩 늘어나요. 계속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쪽 손가락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의미해서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손가락은 이제 8개가 들어가더라. 그 다음 이 아래 손가락은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6개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은근히 이제 과학적이고 디테일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통 모양은 성질을 의미합니다. 뭐 다이아몬드 모양도 있고 뭐 세모 모양도 있고, 또한 몸통 색깔이 뭐 분홍색인 얘도 있고 노란색인 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성질을 의미하다, 원소의 성질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즉 같은 족에 있는 친구들은 성질이 비슷해요. 자, 이런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좋았을 텐데. 자, 이해가 되나요? 머리카락은 원자과 전자, 손가락은 전자 총수, 몸통은 원소의 성질, 유무, 비슷한 유무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반응에 참여하는 바깥쪽 전자를 뜻한다 했어요. 반응에 참여하는 바깥쪽 전자. 수소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1개고요. 헬륨이 몇 개죠? 그렇죠, 2개라고 하면 선생님 안 된다 그랬죠. 이 헬륨의 원자과 전자 개수는 0개예요. 0개. 왜 0개예요 선생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가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가 총 전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꽉 찬 경우에는, 자, 이렇게 꽉 찬 경우에는 안정해요. 안정해진다 그랬죠. 안정해지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아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빵개가 되겠죠. 하는 전자가 빵개가 되겠다. 그래서 헬륨은 원자과 전자가 0개다 라는 거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0개인 것을 우리는 18쪽 원소 혹은 비활성 기체라고 했었습니다. 비활성, 활성이 안 돼 있다, 활발하지 않은 놈들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토론방에 이제 올렸었는데, 자, 원래 옛날에 이런 과학 지식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았을 때는 수소가 가벼운 줄만 알고 수소의 성질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왼쪽을 봅시다. 1900년도 초에는 수소를 가득 채운 거대한 비행선으로 먼 거리를 이동했다. 근데 수소가스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 후로 이제 반응성이 거의 없는 헬륨을 사용했더라. 헬륨이 수소보다 무거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양성자 하나, 전자 1개로 이루어진 게 수소고, 즉 1개로 이루어진 게 수소고, 양성자 2개, 뭐 중성자도 또 있어요. 전자도 2개로 이루어진 헬륨. 당연히 헬륨이 무겁겠죠. 그래서 가벼운 경계적으로 수소를 쓴 건데, 수소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즉 반응성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헬륨 같은 이제 반응성이 가장 작은
원소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아래 그림을 볼까요? 아래 그림은 이제 헬륨과 같은 족에 있는 18족 원소들이에요. 18족. 네온 10번, 아르곤은 18번으로서 네온은 전자가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 아르곤은 2개, 8개,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 이렇게 들어가서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서 안정한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일반 원소들, 뭐 수소나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염소, 얘가 염소입니다. 염소 같은 친구들은 안정해질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떻게 안정해질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죠. 즉, 우리 사회에는 이제 혼자서 생활할 수 없어요. 혼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우리 사람들을 원소라고 치면은 우리가 모이잖아요. 모여서 생활을 하죠. 모이는 것을 이제 결합이라고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 원소들은 서로 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단점을 상쇄해 나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결합을 해야 안정해질까? 당연히 전자를 꽉 채우면 되겠죠. 꽉 채우는 방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 방식 중 첫 번째가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배울 건데 이온 결합이에요. 자, 이온이 뭔지는 선이 좀 이따 설명 바로 해줄게요. 이온 결합입니다. 자, 한번 이 왼쪽 만화 볼게요. 나트륨이 얘기를 합니다. 염소한테 나는 전자가 남아. 이 전자를 누가 가져가면 안정해질 텐데. 그 다음 염소, 난 전자가 7개야. 어디에서든 전자 1개만 가져와. 8개를 채우고 싶어. 왜냐면 이제 염소는 17족 원소에 이제 17번 원소로서 바깥쪽 전자가 7개야. 즉 하나만 있으면 돼, 전자가. 나트륨은 전자가 바깥쪽에 하나밖에 없어서 이 하나만 쳐내면 안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계속 봅시다. 나트륨이 자 받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염소가 진짜로 너 전자 1개를 내게 줄 거야? 우와 너무 신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나트륨은 아하 그럼 난 양이온이 됐고, 염소는 난 음이온이야. 전자 1개를 주고받았으니 둘 다 안정해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양, 이, 온. 그리고 이, 온. 자, 양이온이라고 한 것은 방금처럼 나트륨처럼 전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전자가 1개 사라진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뭐 2개 떨어질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좀 이따 보겠지만 칼륨 2+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전자가 사라졌는데 플러스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은 전자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가 빼졌어. 우리 이제 중학교 수학 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1이라고 했었죠. 그런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보다 많아지니까 플러스가 붙는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음이온. 음이온은 반대로 그럼 전자가 많아지는 거겠죠. 마이너스 전자가 1개 많아진 거예요. 많아져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산소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즉 늘어난 거다. 전자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당연히. 전자가 원래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할 때 일어나요. 왜 그러냐? 얘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온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포카리스웨트 알죠? 이온 음료. 이온 음료 들어봤어요? 그 이온이 여기서도 이온이에요. 자, 이 왼쪽을 봅시다. 전해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이온이라고 나와 있고 음이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물에 녹게 되면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게 이 포카리스웨트 선생님 표를 따온 거예요. 그 뒤에 성분표를. 그래서 나트륨도 있고 염소도 있죠. 그래서 이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으로 결합을 하면 안정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운데 그림 볼게요. 자, 나트륨의 전자 그리고 염소의 전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트륨 염소 원자들이 이온 전자들이 사라져요. 즉 나트륨의 전자가 하나 염소에게 가면은
나트륨도 전자 껍질이 다 최대가 되고 염소도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가 되는 이렇게 안정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의 한 개가 사라지고 염소가 7개 가지고 있는 곳에 한 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안정해진 거죠. 서로. 이 친구는 0개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실은 나트륨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나트륨도 안정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요즘 공유 서비스가 활발해진다고 하잖아요. 뭐 옷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따릉이 같은 것도 있죠. 그건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빌려주거나 혹은 공유해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전자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전자들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안정해지는 방법 두 번째예요. 자, 왼쪽 그림을 봅시다. 수소 원자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는 동그라미 원소인데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죠? 지금 보면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고 수소는 한 개씩이에요. 대충 좀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이들을 모두 더하게 된다면 8개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럼 수소 원자가 선생님 이렇게 전자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소한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수소 원자는 전자가 사라지잖아. 원자 껍질에 2개는 채워야 돼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수소는 2개가 채워졌고 수소도 2개가 채워졌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2개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산소는 첫 번째에 2개 찼고 두 번째에 이제 원래 6개였는데 하나씩 늘어서 8개가 됐네요. 와우. 즉 안정해진 거죠. 안정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물이에요. 물. H2O 수소 2개 산소 1개 결합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이 된 겁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나트륨과 염소와 결합한 거를 이제 안 알려줬는데 얘는 이제 소금이에요. 실은 소금을 뜻하는 거더라. 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의 방식대로 뭐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서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소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바깥쪽 전자가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온 결합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 이온들끼리 결합을 하는데 이온이 뭐냐? 전자가 부족하거나 많은 상태라고 해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양이온, 많은 상태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양이 된 거야. 양 일체론, 뭐 조화론 이런 거 들어봤나요? 아무튼 세상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하나 사라졌으니까 난 플러스가 된 거야. 그래서 양이온인 거고 전자가 많아졌어요. 음이 많아졌어. 전자 마이너스가 많아졌어. 즉 나는 음이온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속이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아요. 나트륨 전자 1개가 염소 전자 7개에게 가서 염소와 나트륨의 최대 전자 개수는 8개가 된 거예요. 바깥쪽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것을 빌려 타는 것처럼 전자를 공유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다 비금속입니다. 수소, 산소 다 비금속이죠. 비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고 수소의 전자 2개와 산소의 전자 6개가 합쳐져 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형태. 수소는 2개가 채워지고요. 산소는 8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서로 안정한 상태가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영상의 오늘 영상의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선생님 과학은 항상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안정한 상태인 거야 지금. 좋습니다. 자, 퀴즈 토론방 문제 잘 파악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